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회의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뚜벅뚜벅 걸어가던 손흥민이 화들짝 놀라 멈춰 섰다.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책상 뒤편에서 몸을 기울여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기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손흥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 말이에요. 지금 잘못된 줄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라인은 등록 배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곳인데 이미 배지를 받으신 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거의 으르렁대는 것처럼 들렸다. 아직 제 배지를 못 받았습. 주최 측에 이미 얘기했고 제가 요청했던 점자 TNG 이름표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점자 이름표. 남자는 코웃음을 치듯 키득거리더니 옆에 있던 스태프를 흘끗 보았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준비해 줄 이유가 있나? 유명인이라고 다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요청을 드렸고 가능한지 확인까지 받았습.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정당한 접근성 보장입니다. 손흥민의 말투가 단호해졌다. 이봐요, 손. 뭐라고 했죠? 아, 손흥민 씨라셨나? 혹시 내가 누군지 압니까? 저는 이번 컨퍼런스 패널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 책임자예요. 등록 관련해서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요. 남자는 기획 책임자라는 호칭에 유독 힘을 주며 말했다. 알겠습 하지만 이미 사전에 조율된 사항이니 혹시 배지가 준비되어 있나 확인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니까 당신들 같은 특별 요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행사 진행이 복잡해지는 겁니. 거기에 공인이라고 해서 괜히 설치는 거 아닌지. 그는 짜증난 표정으로 주변 스태프에게 손짓을 했다. 보안팀, 이 사람 여기서 치워요. 갑작스러운 고성이 터지자 현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다른 참가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 남자와 손흥민 사이를 번갈아 봤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슬며시 녹화를 시작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설마 손흥민이라며 수군거렸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전시장 로비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 북적이던 참이었는데 이 소란으로 일시에 얼어붙었다. 저도 지금 급히 패널에 참여해야 합니. 누가 저 대신 배지를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손흥민이 재차 요청했다. 그러자 한 목격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않아?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저렇게 대우받아도 되는 건가? 다른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호응했다. 이거 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날 텐데. 근데 저 기획 책임자, 완전히 거만해 보인다 사람을 막대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여기가 그렇게 규정이 빡빡한가?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건가?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이 오가자 기획 책임자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 여기 기록 같은 거 함부로 찍지 마세요. 이건 사적인 행사고 촬영 허가가 없음. 모두 휴대폰 내리세요. 속삭이던 관객 중 하나가 말했다. 누군가 지금 녹화는 계속하는 거겠지?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의 친구는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다. 맞아, 다들 봤지? 시각장애인이나 접근성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점자 배지 준비는 당연히 행사 쪽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주초에 측이 준비했다는데도 저 책임자가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네. 이렇게 수군거림이 커지자 현장 스태프 중 한 명이 손흥민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죄송합니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시각장애인이나 기타 배리어 프리 지원을 위해 특수 배지를 준비하라고 전달은 받았습. 그런데 기획 책임자님이 예산 문제나 시간 문제를 핑계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손흥민이 빠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차피 제가 직접 확인하러 온 거니까 혹시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스태프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점자 스티커가 따로 도착했는데 책임자님이 귀찮게 왜 이런 걸 만들어? 라며 무시해버린 일이 있습. 죄송합니. 이 일로 곤란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스태프님 탓은 아니죠. 대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요청드리겠습. 저분이랑 다시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그 사이 기획 책임자는 여전히 단상 뒤쪽에서 관리자들과 뭔가를 지시하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빨리 저 유명인 행세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행사 지연 없이 시작하도록 하라고.
손흥민은 한숨을 쉬고 짧게 중얼거렸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이 자리에 있어야 해. 접근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이번 행사 의제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청된 거니까. 바로 그때 한 무리의 행사 관련자들이 로비 안쪽으로 분주히 들어섰다. 행사 담당 매니저처럼 보이는 이가 상황을 살피고는 기획 책임자에게 다가갔다. 책임자님, 무슨 일입니까? 여기저기서 소란스럽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매니저님, 잘 오셨습. 지금 필요도 없는 점자 배지를 달라는 사람이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것도 공인이랍시고 특혜를 요구함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행사장을 어지럽히고 있지 뭡니까? 그러자 매니저는 손흥민을 알아보고 크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분이 손흥민 선수이신데요. 이번 패널의 주요 연사 중 한 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해외 무대에서도 인지도 높은 분입니. 그리고 저희 행사 목적 중 하나가 모두를 위한 접근성 향상임니 점자 이름표 요청은 전혀 특혜가 아닙니다. 기획 책임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유명 축구 선수를 왜 이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불러요? 그거부터가 잘못이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난감한 기색을 띄었다. 손 선수가 해외팀에서 뛰며 스포츠 테크 분야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시죠? 특히 이번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자매 행사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점자 배지를 비롯한 다양한 접근성 장치를 시연할 예정이라고요. 베를린이든 어디든 우린 여기 서울에서 우리 행사를 진행해야 함니 불필요한 지출이나 귀찮은 요구는 사양이라고요. 기획 책임자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손흥민을 향해 노려봤다. 그때 주변에 있던 일반 관람객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왜 접근성 보장을 귀찮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이 행사 주제 자체가 다 함께하는 미래 아닙니까? 다른 관람객도 거들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점자 배지 하나도 못 만들어주는 행사가 어딨어요. 이런 거 인터넷에 알려지면 책임자님께도 큰 타격이 있을 텐데. 기획 책임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누가 지금 함부로 찍고 있습니까? 다 꺼요. 보안팀 뭐 하는 겁니까? 다 압수해요. 라고 외쳤다. 그러자 보안팀 직원들도 우왕좌왕했다. 공인이자 해외 스타인 손흥민에게 함부로 다가가기도 애매하고 이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폰을 뺏기도 부담스러워 보였다. 매니저가 얼른 제지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까지 소란이 커지면 행사 전반이 망가집니 책임자님. 잠시만 저랑 얘기 좀 나누시죠. 그러나 기획 책임자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아니 내 권한이 분명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사전 승인해주지 않은 요구 사항은 받지 않는 게 맞습. 점자 배지? 그건 취소됐어요. 내가 다 정리했습니다. 손흥민은 차분하려 애쓰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제가 이럴 거라면 다른 데서라도 협력을 구하겠습.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최 측 기획 의도가 왜곡되고 있어요. 이야기를 엿듣던 참석자 중 한 명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 저는 IT 스타트업 브라이트패스 대표 오상혁입니. 혹시 급하게라도 점자 스티커를 바로 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최근에 접근성 관련 솔루션을 개발 중인데 프린터와 모듈을 행사장에 가져와 있거든요. 손흥민은 반색하며 정말 그런 게 가능하실까요? 그럼 저 대신 행사 측과 직접 협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 바로 패널 토론에 참여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라고 물었다. 오 대표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걱정 마세. 시스템 세팅만 되면 행사장 내 원하는 이름이나 타이틀을 점자로 뽑아 바로 붙일 수 있습. 저희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더 많은 접근성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볼게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기획 책임자가 콧방귀를 뀌었다. 에이, 그런 옹졸한 스타트업이 뭘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야. 괜히 설치만 해놓고 행사 망치지 마세요. 오 대표가 재치 있게 답했다. 기획 책임자님, 이 접근성 기술은 참가자 누구나에게 도움이 됩니. 간단히 말해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만 위한 게 아니라 해외 행사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베를린 측도 이미 저희 솔루션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기획 책임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베를린 행사랑 협업한다고요? 그쪽 행사에 나도 갈 예정인데.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참석자들이 수군댔다. 저 사람이 결국 자기 이득이 걸리니까 흔들리는 건가?
그러게 베를린 행사 담당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매니저가 다시 기획 책임자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조습 손 선수가 패널에 참여 못하면 행사 취지가 망가질 뿐 아니라 이 논란이 그대로 해외에도 전파될 거예요. 기획 책임자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여전히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그러면 뭐 그 점자 이름표인지 뭔지 만들어 보든가. 하지만 내 책임에 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합시다. 손흥민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그렇게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 제가 최대한 행사 시간을 맞출 수 있게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바로 점자 출력이 가능합니? 급한 분들도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라고 외쳤다. 그러자 고개를 갸우뚱하며 모여든 몇몇 참가자가 호기심에 부스를 살폈다. 그 사이 손흥민은 패널 토론장 무대로 향했다. 무대 뒤편에는 이미 다른 연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기획 책임자가 다시 등장해 무대 밖에서 스태프에게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손흥민 발언 시간 줄여. 괜히 논란만 커질 테니까. 여러 목격자들이 그 말을 듣고 혀를 찼다. 와, 저건 진짜 대놓고 무시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에게 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을까. 패널 토론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포츠와 테크놀로지의 미래 세션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첫 번째 연사로 해외팀에서 활약하며 다양한 기술 파트너십을 추진 중인 손흥민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손흥민은 관객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아직도 적절한 배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다. 그는 짧게 인사한 뒤 말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원래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점자 이름표를 소개하고 싶었습.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 언제든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손흥민은 눈을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하려면 다양한 배려가 뒤따라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행사에 들어오면서 제가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마주쳤습. 접근성 배지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겐 굳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막혀버린 겁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었다. 그때 기획 책임자가 무대 뒤에서 손짓을 하며 시그널을 보냈다. 발언 그만하라는 듯한 강압적인 제스처였다. 사회자는 당황해하며 마이크를 붙들고 있었다. 손 선수님, 시간이 길어지니 빠르게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네, 짧게 정리하겠습. 하지만 이 문제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런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건 결코 제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때 부스에서 급하게 출력된 점자 이름표를 붙잡은 오상혁 대표가 무대 앞으로 뛰어와 손흥민에게 건넸다. 손 선수님, 여기요. 방금 뽑아서 라벨에 바로 부착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을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현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사이 손흥민은 그 점자 라벨을 손끝으로 살폈다. 그는 짧은 순간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청중을 바라보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 이런 게 바로 협업이고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토론이 끝날 무렵 질문 시간을 위해 참석자들의 손이 여기저기서 올라왔다. 한 참석자가 물었다. 손 선수님,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솔직히 굉장히 속상했습. 제가 유명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본적인 접근성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참석자가 말을 이었다. 기획 책임자와의 갈등이 컸던 것 같은데 혹시 이후에 사과를 받으신 건가요? 손흥민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직은 못 받았지만 이 행사가 끝나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 물론 상대가 원하신다면요. 행사가 일단락되고 로비에서는 다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번엔 많은 관람객과 기자들이 기획 책임자에게 몰려갔다.
손흥민 선수를 왜 그렇게 막대하셨습니까? 베를린 행사는 접근성 지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이 사실 알면 어쩌시려고요? 정식 사과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기획 책임자는 처음에는 으스대듯 무시했으나 취재 카메라와 휴대폰이 그를 포위하자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오해입니. 저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랬을 뿐. 하지만 점자 배지를 고의로 폐기하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지적하자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깐 머뭇거렸다. 그건 예산 절감을 위한 조치였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 그때 매니저가 옆에서 한숨을 쉬며 나섰다. 책임자님, 이미 다 드러난 상황이니 잘 마무리하세. 행사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게 좋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자 기획 책임자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오늘 일로 여러 참석자와 손흥민 씨에게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합니. 제가 미처 행사의 핵심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돌연 손흥민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사실 이 문제는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중요합니. 접근성을 보장하는 건 사치나 특별 대우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이니까요. 그러자 기획 책임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정합니. 제가 너무 권위적으로 굴었던 것 같습.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바로 그때 오상혁 대표와 몇몇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현장에 새로 만든 점자 배지를 여러 참가자에게 시연하고 있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입력해두면 바로 점자로 출력됨니. 여러분도 필요하시거나 주변에 접근성 옵션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매니저가 이를 지켜보다가 크게 박수를 쳤다. 조습 사실 베를린 행사 측에서도 이런 협업 사례를 찾고 있었는데 정말 시기적절한 솔루션이네요. 곧 해외에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호응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게 계기가 돼서 앞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다른 컨퍼런스들도 접근성 문제를 더 신경 쓰게 될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이 이슈가 크게 주목받은 건 부정할 수 없지. 맞아. 하지만 결국 중요성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지. 기획 책임자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몸을 돌렸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유명한 분을 깎아내리려 했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신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접근성 자체를 가볍게 본 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괜찮습.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최 측이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뿐만 아니라 혹시 미래의 다른 참가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요. 매니저가 옆에서 거들었다. 저희도 이번 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 앞으로 등록 절차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 먼저 접근성 훈련을 스태프에게 실시하고 예산도 배정하겠습니다. 기획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합시다. 당장 오늘부터 점자 배지를 비롯해 휠체어나 수어 통역 같은 부분도 재정비할게요. 그 사이 구경하던 방청객들이 곳곳에서 박수를 보냈다. 일부는 이 영상 SNS에 올릴게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의견을 내자고 의기투합했다. 손흥민은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 제가 별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이슈를 공론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게요. 당신 목소리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주시면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네, 축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며칠 뒤 행사 주최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새로운 정책 공지를 올렸다. 접근성 강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브라이트 패스와의 협업을 통해 베를린 자매 행사에서도 동일한 접근성 솔루션을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SNS와 언론에서는 손흥민 컨퍼런스 현장에서 점자 배지 도입 촉구라는 제목의 뉴스가 쏟아졌다.
일부 사람들은 유명인이라 논란이 커졌겠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정책 변화에 도움이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평했고, 또 다른 이들은 기획 책임자가 좀 더 일찍 사과했다면 불필요한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행사업계 전반에서 접근성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그리고 베를린 측과 서울 컨퍼런스 간의 협업 또한 확대되어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이 더 많은 사람에게 열린 형태로 제공될 전망이었다. 행사 마지막 날, 손흥민은 언론과의 간단한 인터뷰에서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접근성이란 장애가 있는 분들만을 위한 특별 배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 오늘 제가 겪은 일은 오히려 시스템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많은 분과 협업하며 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획 책임자는 그 인터뷰 영상을 뒤늦게 보고 어딘가 울컥한 듯 행사장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 스태프가 그를 다독이며 말을 건넸다. 책임자님, 다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솔직히 그동안 내 위치를 과시하는 데만 급급했지 행사의 진짜 목적을 잊고 있었어. 미안해.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해야겠다. 마침 로비 구석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손흥민이 눈에 띄었다. 책임자는 망설임 끝에 가까이 다가갔다. 손 선수님, 잠시 괜찮으십니까? 손흥민은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네, 말씀하세요. 정말 죄송했습. 준비된 걸 일부러 거부하고 또 무례하게 대했던 거 모두 제가 잘못했습. 접근성 문제를 귀찮다고 여긴 것도 제 오만함이었고요.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 사과를 받아들이겠습. 대신 더 많은 분을 위해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임자는 울컥한 목소리로 네, 바꾸겠습. 저부터 달라지겠습. 그리고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마다 꼭 먼저 누구나 참여 가능한가? 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행사장에는 꽤 많은 인원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에 냉랭했던 기운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가는 공감의 장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오늘 뜻깊은 경험을 했습. 때로는 거친 마찰이 일어나야 더 나은 길을 발견하는 법이죠. 저도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습.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갑시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 글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나도 우리 회사에서부터 개선점을 찾아봐야겠다. 학교 행사 때도 접근성을 고려해야겠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일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됩니다. 라는 문장이 많았다. 다음 날 아침 기획 책임자와 행사 진행팀은 행사장 곳곳에 베리어 프리, 표지와 함께 점자, 수어, 휠체어 경사로 안내문을 설치했다. 부스 곳곳에서 브라이트 패스의 기술도 시연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는데 어제 있었던 갈등이 단단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자 매니저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컨퍼런스 운영 매뉴얼에 접근성 확대 및 사전 준비 항목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 우리의 작은 변환이 다른 행사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손흥민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오 대표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어제 당장 배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 그런 실질적 행동 덕에 빠르게 해결책이 나왔죠. 오 대표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손 선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브라이트 패스는 접근성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습. 다른 컨퍼런스들과도 협력해서 국내외 행사를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어요. 얼마 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손흥민 효과라고 부르며 집중 조명했다. 한 신문은 유명인에 대한 무례가 오히려 큰 변화로 이어진 역설적 사건이라고 평했으며,
또 다른 매체는 접근성을 향한 작은 시작, 베를린까지 이어질 기술 협업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다. 마지막 날 폐회식 무대에서 기획 책임자는 마이크를 잡고 행사 참가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우리 행사 운영팀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함니 동시에 많은 분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 특히 손흥민님께 깊은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무대로 초청했다. 손흥민은 무대 위에서 책임자와 악수를 나누었다.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다만 접근성이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기본 환경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때론 불편한 이야기도 꺼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 자리에서 책임자는 작게 마이크를 잡고 덧붙였다.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 앞으로는 누구나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객석에서는 힘찬 박수가 터졌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폐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SNS를 팔로우하는 등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누군가는 손흥민에게 다가와 넌지시 말을 걸었다. 정말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손흥민에게 건넸다. 다음 행사에도 참여해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희가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접근성 개선 사례를 다뤄보고 싶은데요. 손흥민은 환한 미소로 답했다. 물론이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고려해보겠습.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파트너와 협력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참석자는 옆 사람에게 격정적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말 많은 걸 바꿔놓았네요. 바로 이렇게 변화가 생길 줄이야. 또 다른 참석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이걸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문제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낼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는 다른 컨퍼런스들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려고 할 겁니 우리도 함께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행사가 모두 끝난 뒤 빈 로비에는 새로운 안내 표지판들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자 출력 장비가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은 앞으로 더욱 활발히 펼쳐질 모두를 위한 행사의 시작을 상징해주는 듯했다. 사람들이 서서히 자리를 뜨며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나누었다. 오늘 일 절대 잊지 말자. 그래, 누구라도 언제든 장애나 불편을 겪을 수 있지.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야. 다음에 또 보자. 계속 소식을 공유하면서 혹시나 이런 논란이 생기면 우리도 바로 개입하도록 하자.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에 관심이 더 있는 분들도 찾아보고 같이 만들면 더 좋잖아.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다. 다들 감사합니. 오늘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 이런 변화가 필요한 곳은 아직 많으니까요. 함께 움직이고 다시 만나서 더 많이 배우고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사람들은 조금씩 흩어졌고 다음날 있을 후속 보도와 다른 컨퍼런스들의 변화 소식에 기대감을 품은 채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경호원과 스태프들은 행사장을 정리하며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왠지 모를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 참가자들은 SNS에 그날의 영상을 올리며 말했다. 이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소식을 전할게요. 이런 변화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는 서로를 팔로우하며 다음 스토리를 예고하듯 활기차게 웃었다. 잠시 뒤 SNS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 참가자의 마지막 멘트. 여러분 오늘 보신 장면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이런 식의 부당한 대우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면 꼭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행동할 수 있어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번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 그러니 팔로우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함께해요. 그날 이후 기획 책임자와 행사 측은 접근성 가이드를 엄격히 준수하기 시작했고 베를린 행사와의 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오상혁 대표의 브라이트 패스는 국내외 컨퍼런스에서 점자 및 다양한 베리어 프리 기술을 시연하고 손흥민 역시 축구와 태클을 잇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무대를 향한 작은 걸음은 그렇게 점차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